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내가 왜 밖에 있어야 합니까? 여인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유진은 당황한 채 재우를 바라봤습니다. 재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명자가 급히 일어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명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황혼일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서유진이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34세의 유진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교사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 옆자리 동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히 양가 어른들도 좋아하시고요. 재우도 착하고 성실해서 걱정 없어요. 김재우는 36세의 대학원 연구원으로 유진보다 2살 위였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죠. 재우는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지만 가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퇴근길에 유진은 재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어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재우의 어머니인 이명자 여사는 62세로 명예와 체면을 무척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유진은 시어머니의 단호하고 고지식한 성격에 다소 위축되곤 했지만 그래도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진아, 결혼 후에는 우리 집 전통을 잘 지켜야 한다. 특히 아이가 생기면 더욱 신경 써야 해. 명자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네, 어머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재우는 어릴 때부터 이명자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명자가 홀로 재우를 키워왔거든요. 그래서인지 재우는 어머니를 지극히 아끼고 효도하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전날 유진은 재우의 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서랍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편지에는 낡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엄마라고 부르진 않아도 된다. 유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재우가 어머니와 토라져서 주고받은 편지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괜한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슨 생각해? 재우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일 일 생각하고 있어. 유진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유진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유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어머니가 뒤에서 베일을 정리해주며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식장에는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명자는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신부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라며 정중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자 유진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따뜻한 시선과 박수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벅차게 했습니다.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재우의 얼굴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이라는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고 유진이 제단 앞에 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 뒤쪽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누추한 옷차림의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60세 정도로 보이는 그 여인은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내가 왜 밖에 있어야 합니까? 여인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유진은 당황한 채 재우를 바라봤습니다. 재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명자가 급히 일어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명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재우에게 물었습니다. 재우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분, 생모세요.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생모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불렀던 명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유진의 부모님도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다르잖아. 유진의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식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조복희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36년 동안 못 본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말이에요. 유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뻔했습니다. 재우가 급히 그녀를 붙잡았지만 유진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요? 결혼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결국 예식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유진의 부모님은 화가 나서 중간에 자리를 떠났고 하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본래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결혼식이 악몽 같은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혼여행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우가 다가와서 사과했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부부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신혼집에서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아직 결혼식 당일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유진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미안해, 유진아.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36년을 함께 살았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결혼식 당일에 알아야 했어요? 저한테 그럴 권리가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명자와 복희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신혼집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어제는 명자가 왔고 오늘은 복희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진짜 시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명자는 금귀걸이와 목걸이를 가져와서 유진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재우는 내가 키웠고 이 집도 내가 마련해 준 거야. 당연히 내가 시어머니지. 그런데 다음날 복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낳은 아들이야. 혈육의 정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 복희는 손수 만든 김치와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밤새 만들었어요. 유진은 두 사람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명자가 오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집안일을 하라고 했고 복희가 오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두 사람의 의견이 전혀 달랐거든요.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 제맛이 나는 거야. 명자가 말하면 복희는 아니야. 이건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이야 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진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식하며 경쟁하듯 행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자가 비싼 선물을 가져오면 복희는 더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명자가 청소를 해주면 복희는 빨래를 가져가서 해줬습니다. 당분간만 참아줘, 유진아. 재우가 말했습니다. 둘 다 나에게 소중한 분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유진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동시에 집에 왔습니다. 명자는 내가 먼저 왔으니 들어가겠다고 했고 복희는 나도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현관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죠. 며느리는 내가 택했고 이 집도 내 돈으로 마련했어. 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재우는 내 아들이야. 36년 동안 못 본 죄를 이제라도 만회하고 싶어. 복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유진은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평화롭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재우는 두 어머니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엄마도 좀 양보해 주세요. 하지만 정작 유진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점점 외로워져 갔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재우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저는 두 분의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의 아내잖아요. 재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금방 해결될 거야.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 상처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유진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죠. 평소 같았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었을 텐데 유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두 시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거든요. 정말이야? 우리 손자를 가진 거야? 명자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대를 이을 아이가 생기는구나. 전통대로 잘 키워야 해. 명자는 곧바로 유진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찬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해. 명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혼집을 찾아와서 유진을 감시했습니다. 유진이 조금이라도 몸에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즉시 제지했죠. 복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손자야. 내가 업어서 키울 거야. 복희는 병원까지 따라와서 유진의 진료를 지켜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며느리 몸 상태는 어떤가요? 혹시 위험한 건 없죠? 산부인과 병원에서 두 시어머니가 동시에 나타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당황해했죠. 어머니가 두 분이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빨개져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호적상 어머니니까 보호자는 내가 되어야 해. 명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혈육으로는 내가 진짜 시어머니야. 복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유진은 진료실에서조차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출산 준비에 열심이었거든요. 명자는 전통 산후조리원을 예약했고 복희는 집에서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애는 이 집대를 잇는 소중한 아이야. 제대로 된 곳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해. 명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
내가 평생 경험으로 며느리를 돌봐줄 거야. 복희가 반박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사실에 서운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분명히 자신의 일인데 모든 결정을 두 시어머니가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출산 날이 왔습니다. 유진이 진통으로 고생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다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분만실에 들어가야 해. 아니야, 내가 들어가야 해. 아이가 태어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명자는 전통식으로 키워야 한다며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었고 복희는 내 방식대로 키우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유진은 산후조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명자가 이렇게 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고 복희는 내가 안아줄게라며 아이를 빼앗아갔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요. 유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아이예요. 제가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둘 다 달려와서 내가 재운다며 또 다투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돌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빼앗긴 기분이었죠. 재우야, 이제 정말 못 참겠어.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된 게 아니라 아이를 빌려주는 사람 같아요. 재우는 여전히 애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유진의 마음은 점점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자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두 시어머니의 간섭과 재우의 무관심에 지쳐버린 것이죠. 어느 날 밤 유진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유진이 재우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우는 깜짝 놀라며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반문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요. 유진은 다음날 가정법원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최 판사를 만나게 되었죠. 55세의 최 판사는 중립적이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최 판사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의 충격적인 사건부터 두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 그리고 재우의 무관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두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내인 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아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최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당연히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제 아이잖아요. 유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자가 변호사를 데리고 법원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양육권을 주장하겠습니다. 명자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이 키울 능력도 안 되는 여자가 뭘 한다고 그래? 명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우는 내가 키웠고 손자도 내가 키울 거야.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더 안정적이고 재우도 법원에 나와서 유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만은 못 줘, 유진아. 어머니들이 너를 못 믿는 거 알아. 재우의 말에 유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법정에서 유진은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호소했습니다. 두 명의 시어머니 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도구였고 집안일하는 기계였어요. 저도 엄마예요. 제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 하루 종일 누가 진짜 할머니인지 다투는 모습을 보며 자라는 아이가 행복할까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판사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확정적인 이혼 사유가 없다면 양육권도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거든요. 명자 측 변호사는 재우의 경제적 능력과 주거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진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조차 빼앗길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 판사가 말했습니다. 부부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이에게는 부모가 모두 필요합니다. 유진은 법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법정 다툼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매일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며 지쳐가고 있었죠. 재우와는 별거 상태였고 아이는 명자와 복희가 번갈아가며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우가 아이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렀습니다. 복희가 먼저 와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서랍을 정리하다가 병원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우가 주워서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방암 3기 진단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습니다. 재우는 급히 복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복희는 당황하며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재우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암에 걸리신 거예요? 복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기야.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어. 재우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6년 동안 못 본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마지막에 얼굴만 보고 싶었는데.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식에 갔던 것도 죽기 전에 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어. 재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복희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에게 매달렸는지, 왜 손자를 보고 싶어 했는지 말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네요. 재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손자 얼굴도 볼 수 있었고, 복희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우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니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명자와 복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인 유진을 잃을 뻔했거든요. 다음 날 재우는 유진을 찾아갔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재우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재우는 복희의 병에 대해 말했습니다. 생모가 암말기래.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 유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복희가 사실은 죽음을 앞둔 환자였다니요.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서해줘. 이제 깨달았어. 두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했던 거야. 재우는 무릎을 꿇고 유진에게 사과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평생 어머니들 눈치만 보며 살았어.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은 당신이었는데 너무 늦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양육권 문제도 있고요. 그때 복희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느라 더욱 야위어진 모습이었죠. 며느리야, 미안해. 복희가 유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에게 할머니라 불릴 자격은 없지만 잠깐만이라도 곁에 있게 해주면 안 될까? 마지막 부탁이야. 복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우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들 부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질까요? 다음 날 유진은 최 판사와 다시 면담을 가졌습니다. 재우도 함께 왔고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예전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최 판사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은 철회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재우는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기회를 주는 건가요? 아이는 저희 부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두 분 어머니는 저희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변했다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최 판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신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유진과 재우는 명자와 복희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실에 모인 네 사람의 분위기는 무겁고 심각했죠. 어머니, 엄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가정일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부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요. 명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도움에는 감사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복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구나. 복희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이해하려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프신 동안 병원비나 치료는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육아나 집안일에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재우가 복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간섭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아버지가 되어야 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어머니 모두 재우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잘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부모가 되었잖아요. 저희가 아이를 키울 기회를 주세요. 복희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아. 내가 36년 못 본 아쉬움을 너무 성급하게 만회하려 했나 봐. 복희는 유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조용히 지내겠어. 대신 가끔씩 손자 얼굴만 볼 수 있게 해줘. 복희의 부탁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소원을 거절할 수는 없었거든요. 명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관여했나 보구나. 며느리가 힘들었겠어. 명자도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초대받을 때만 오겠다. 대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함께 보내자. 명자의 제안에 유진과 재우는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유진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유진아. 이제 깨달았어.
가족이란 서로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였어. 유진도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시작해 볼까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진짜 그들만의 가정을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복희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어느 가을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36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과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복희에게는 소중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유진은 복희의 영정 앞에 하얀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유진의 마음에는 미움보다는 연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모성애와 그리움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재우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죠. 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두 시어머니가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 다퉜겠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진과 재우가 모든 것을 결정했고 명자는 조용히 도움만 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면 말해라. 내가 도와줄게. 명자는 예전처럼 명령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해요. 어머니라고 답했습니다. 돌잔치 상 한편에는 복희의 사진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죠. 할머니도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씨가 참 고운 사람이구나. 명자는 이제야 유진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돌잡이를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책을 집었고 유진은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게 생겼네요 라고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닮아서 똑똑할 거야.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우리 집 아이는 당연히 똑똑해야 한다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유진은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어머니. 혼자 할 수 있어요. 유진이 말했지만 명자는 자연스럽게 옆에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며느리야. 명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참 많이 틀렸구나.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명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진은 놀랐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 유진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잘해보면 되죠. 명자는 유진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재우는 아이를 재우며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예요. 완벽한 가족은 없으니까. 마지막 장면 유진은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재우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죠. 세 가족의 뒷모습이 평화롭게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진짜 그들만의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겪으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아프고 힘들지만 그 시련을 함께 이겨낼 때 더욱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유진과 재우 그리고 명자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